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에서 멘탈을 저희가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시장의 악재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제가 뭐 이런 영상은 뭐 제 주제에 좀 주제 넘는 얘기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나 제 얘기를 듣고 좀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힘이 나실 이야기를 좀 잡다하게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아픔은 나누면 반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제 아픔부터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제 투자 계좌, 투자금 전체, 즉 계좌의 전고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5%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5만 7천 불 정도가 날라갔는데요. 어, 따라서 제 계좌 전고점 대비 제 자체 MDD가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는 저에게도 이제 최대치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투자 기록을 시작한 이후에 최대 MDD고, 예전에 개별주 막 기웃거리는 시절에는 마이너스 70%도 막 겪어보고 했어요. 그때는 물론 계좌 총액이 좀 소소하긴 했지만, 한번 느껴본 MDD는 나중에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멘탈 관리 포인트 하나는, 자, 계좌 금액이 작을 때, 어, 나름 골깊은 MDD를 경험해보면 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즉, 투자 초기에 이런 기회가 오실 때마다 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기회 같이 여기시고 좀 단련을 시키시면, 다음에 이런 하락증 왔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손실액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제 계좌가 25% 날라가면서 마이너스 거의 5만 8천 불 날라갔죠. 자, 여기서 중형차 한 대 값이 날아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은 MD들하고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퍼센티지가 같더라도요. 투자금이 커질수록 같은 MD더라도 타격이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 불을 투자하고 있을 때 50% 깎여봤자 저희가 잃는 금액은 5천 불이죠. 자, 이 5천 불을 견뎠다고 해서 나는 50% MD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견디는 게 이게 50%였는지 5천 불이었는지 요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요랬던 사람이 나중에 10만 불 투자하면서 5% NDD가 왔을 때 같은 마이너스 5천 불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5% MDD에도 만약에 그 사람의 그릇이 5천 불이었다면 5% MDD에도 같은 공형을 느끼는 경우가,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본인이 견딜 수 있는 MDD를 자신의 투자 금액에 대입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같은 전략으로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금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본인의 MDD 내성도 같은 비율로 성장을 해줘야 돼요. 10년, 20년 후에 저희는 몇십억대 투자금을 굴려야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현재 중형차 한 대 값이 이 10년, 20년 후에는 집 한 채 값이 돼 있겠죠. 만약 MDD 내성을 투자금에 맞게 키워오셨다면 이때 집 한 채 값이 날아가더라도 현재 중형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고통으로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지만, 만약에 이걸 손실 금액에 맞춰 집착을 하셨다면은 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은 요거 10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해보고 싶은 얘기는 백테스트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느낀 거는 백테스트를 많이 해본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백테스트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락장도 잘 견딘다는 소리인데요. 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비슷한 유형이 실제 시험에 나오면 잘 풀겠죠. 자, 백테스트도 많이 해두면요, 결국 이게 팩스를 해보면 해볼수록 시간을 두면 미국 시장은 결국 회복하고 더 나아가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백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걸 계속 봐와가지고 나름 지금 마음이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이걸 다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테스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힘이 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마디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자, 결국 올라갑니다. 자, 이제 백테스트 했던 제 그래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락장이 뭐 여긴지 뭐 애가 알 수 없겠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에 종착역에 가서는 결국엔 다 올라와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있는 투자자가 하락장에 둘 수 있는 가장 큰 악수는 뭐냐면은 바로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지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는 시장을 타고 내 자산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정을 배제한 계획된 투자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게 꼭 MDD 투자법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투자법이라도 내가 고수할 수 있는 전략의 확신만 있다면 시장에 붙어 계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래서 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측이 아닌 미리 계획된 대응만이 하락장에서 오는 고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MDD 투자법의 경우 TQQQ는 MDD 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 말고는 다른 경우가 하나도 없겠죠. MDD 투자법은 그 모든 MDD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자, 백테스트를 통해서 견디셔야 될 MDD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치 정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감내할 수 있다면 요 계획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감정 소모를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DD 투자법은 저에게 최적인 투자법이지 이게 여러분들께도 최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MDD 투자법 TQQQ 관련된 유튜브 운영 중이다 보니까 제 추천 영상에 다양한 투자 전략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탈출 로직이 들어간 투자법, 인버스를 활용한 투자법, 다양한 보조 지표를 적극 활용한 투자법. 제가 보기에도 더 좋아 보이고 백테스트 결과도 더 좋은 투자법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한테는 딱 제가 운영 중인 ND 투자법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다양한 지표들 활용해서 만약에 투자에 더 시간을 할애하시고 세세하게 컨트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게 최적이란 말이지 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투자법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백테스트를 제가 해본 인버스 활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버스 제가 많이 고려를 해봤어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장기 우하향 자산군이라서 이게 장투 포트폴리오에 넣기 굉장히 애매해요. 장투 포트폴리오에 넣으려면은 이 인버스를 적당히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감정적으로 매매를 배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짜려고 해봐도 이게 주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승장에서 적당히 빠져나올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도 녹아버리기 때문에 컨트롤이 굉장히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고요. 이걸 또 제대로 컨트롤하려면 너무 많은 지표들을 고려해야 되고 제 심플하고자 하는 제 투자 철학에 좀 상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저 인버스가 안 하는 게 아쉬운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금 비중이 있죠. 현금은 시장에 대해서 반 정도로 숏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50% 정도의 인버스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은 반대로, 근데 컨트롤이 훨씬 쉽죠. 자, 만불의 포트폴리오를 1번 주식 100%, 2번 주식 50%, 현금 50%, 3번 주식 50%, 인버스 50%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50% 떨어지면은 주식 100%는 5,000불이 되겠죠. 반토막.
현금 50% 들고 있을 경우에는 7,500불이 됩니다. 25% 떨어졌죠. 만약 주식 인버스 반반 들고 있으면은 이게 상쇄돼서 원금 그대로겠죠. 현금 보시면은 즉 시장의 숏을 반 정도 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인버스를 들고 있을 때보다 반 정도 효과가 지금 방어 효과가 있었죠. 즉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면은 이게 반 정도 숏을 치고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너무 인버스를 활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버스는 정말 고수의 영역이고 어, 정말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대부분의 기간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 우하향하는 자산군이에요. 자, 현재 TQQQ MDD가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 업데이트 해드린 구글 시트에서 그대로 따온 그래프인데,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제가 거의 99% 확률로 확신하고 있는 거는 결국 전고점은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자,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 여기에 집중해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더 확실히 아는 것, 결국 전고점 회복을 할 거란 것, 결국 우상향할 거란 것, 더 확실히 아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처럼 처음 맞는 큰 하락장을 경험 중이시라면, 자, 기회 삼아서 단련을 하시고, 이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전략이 내 몸에 맞는 옷인지 검토를 하시고, 또 내 투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돌아보시는 기회를 삼으면, 이번 하락장 멘탈을 다잡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